생존을 한 거죠. 생존했고, 이제 2002년에 출간됐는데, 그거에 이제 개정판을 출간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는 우리나라에서 그 2세대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적어도 처음 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아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동영상 강의 한 거죠. 그 중에 가져왔습니다. 어,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이제 학생들이 거기 있고요. 질문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기숙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답변이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기숙사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플로어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답변은 블래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블래시가 뭐의 약자냐면, 바이로 앤 세파이. 그러니까, 여하튼,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만약 우리가 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만약 구성하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결국에는 뭐냐 하면, 개별 종목의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비중 이렇게 정해지니까, 결국에는, 개별 종목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왕이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비중이 높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뭐냐면, 부동산, 채권, 주식, 코인 중에 땀나는 투자는 무엇이냐 하니까, 아, 주식하고 코인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땀이 나냐? 변동성이 높아서. 네. 부동산이나 채권은 거기에 비해서는 별로 땀나는 투자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투자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올라가기 전에 사가지고 올라가고 나서 파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싸다고 생각하면 사고 비싸다고 생각하면 파는 게 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가격 선택.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 켄슐 대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벤자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벤자민 그레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면 시점 선택을 주로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시점 선택할 능력이 없다. 미래 예측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하면 그 종목을 사면 되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시점 선택을 잘한 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벤자민 그레임의 이야기고, 이제 제주 대표는 가격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차트하고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본질 가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으니까 그럼 싸니까 그때 산다라는 개념이고요. 시점 선택은 뭐 어떤 거냐면 보통 보면 지금 상승하는 기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야. 이 추세가 지속될 거야. 라고 해서 사는 방법이 시점 선택인데 이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임철홍 님이 이야기하셨던 거 있잖아요. 과거의 가격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이니까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될 것 같고, 만약 떨어지는 추세이면 내가 이 종목을 사면 좀 뭔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다. 예, 이제 그, 이, 벤자민 그램, 켄슐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효율적이어서 올라갔다고 해서 이후에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을 보면 거의 반반이죠. 떨어졌다고 해서 이후에 떨어질 확률하고 올라갈 확률이 거의 반반이니까 과거에 올라가냐 떨어지냐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가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가치에 비해서 낮으면 사는 거고 높으면 판다라는 개념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가치 투자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치 투자자.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트레이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트레이더는 시점 선택을 하고 있고요. 가치 투자는 가격 선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가치 투자하고 트레이드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가치 투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추세에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요 트레이더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올랐으면 앞으로 추세가 지속될 거라 생각하고 사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졌으면 앞으로 추세가 지속될 거라 생각해서 파는 거죠. 그게 트레이더. 그래서 그걸 모멘텀 트레이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치 투자자는 주로 뭘 하냐면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는 뭘 하고 있냐면 기술적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수급 분석을 하고, 누가 대형 매수자가 뭔가 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이 종목을 사고 있다, 기관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팔고 있다, 이런 것을 주로 분석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 외국인이 팔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하면 가치 투자자는 뭘 하고 있냐면 이전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더 사는 거죠. 반면에 트레이드는 뭐냐면, 주가 하락하면, 내가 뭔가 이 추세를 잘못 파악했네, 그래서 손절매를 한다 하는 거죠. 필요한 능력은 뭐냐? 가치 투자는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시장은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발상을 하는 기질이 있는 거고, 시점 선택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더들은 뭐냐면 아주 예리한 눈치가 있어. 시장이 지금 일로 돌아왔어. 상승세로 돌아왔어. 매수세로 돌아왔어. 아니, 매도세로 돌아왔어. 하는 걸 빨리 파악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생각에는 제시 리브모인 것 같다라는 거죠. 켄슐 대표는 딴 사람이 적어놨는데 그 사람이 별로 좋은 예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예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사실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 서점의 정권 쪽에 서가에 가보면 거의 한 6, 70%가 뭐냐면 요런 쪽입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요런 쪽입니다. 그 나머지 또 수학 철학에 관한 책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임초롱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이제 기술 지표 같은 거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면 대략 짐작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쪽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 이 이제 그 벤저민 그레임이 뭡니까, 시점 선택하지 말고 가격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유인 것 같다고 질줄 대표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기업의 소유권 개념 같은 그런 게 부족하고 그냥 마니 게임 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주식의 기준도 부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부하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가치 파악하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치 투자를 하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시장이, 나는 내 생각에는 이 본질 가치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이 왜 저평가되어 있냐면 시장이 소외된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저평가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돼서 다시 재가격이 가는 데까지 상당한 세월이 지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지금 이런 상태,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올라가는 상태, 이런 상태는 뭐냐면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열광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금방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타면 내가 돈을 굉장히 빨리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이제 팔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또는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격이 올라갔다는 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대중도 이제 팔고 있는데, 나는 그거 반대되는 어떤 역발상을 하라는 건데, 그게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가치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면 사실 이거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가격이 이미 지난 한 달 동안에 한 20% 30%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잣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가치는 지금 30%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야라고 만약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가치 평가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굉장히 불편한 거죠.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은 이제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거다. 뭡니까. 이제 원시인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사람들이 동굴 쪽으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이 동굴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뛰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뒤돌아가지고 다시 동굴로 같이 도망치자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군중심리인데, 군중을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인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진화해 온 거죠. 그 대개의 경우는 그 막 고민해서 생각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뒤돌아오는가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뒤돌아서서 빨리 도망치는 게 보통은 그 원시인들이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곰곰이 고민하면서 저 사람이 왜 뒤돌아서가 도망치고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맹수한테 잡혀먹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전자를 이 자손들한테 남기지 않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군중심리라는 게 있고 그 군중심리가 옳은 거는 아니다. 벤자민 그레이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주식시장의 속성이 뭐냐 하면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게 지금 현명한 투자자의 적으면 그래요. 옆집에 미스터 마켓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우리 집에 와서 거래를 제안하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조울증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예요? 굉장히 이제 조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그 내 주식을 사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냐면 아주 헐값이라도 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제안을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고 다음날에 또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벤자민 그의 주장은 뭐냐? 시장은 저점과 울정이 있으니까 울정일 때 내가 싸게 사고 이 미스터 마켓 우리 옆집 사람을 잘 이용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저점일 때는 비싸게 팔고 해가지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되는데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 울정일 때 나도 울정이 생기는 거고 저점일 때 나도 저점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워렌 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죠? 시장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나는 좀, 공포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두려워할 때 나는 탐욕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미스터 마켓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게 이제 이 미스터 마켓을 따라가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죠? 이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가치투자자 세개나 장착해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는 올라간다는 낙관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회의주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중에 대한 회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시장이 나를 능멸하기도 한다. 그게 뭐냐면 미스터 마켓입니다. 뭐 챔피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장을 보고 위대한 능멸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보지 말고 개별 종목에 집중하라. 시장의 강세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단기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좋은 시절이 있고 어떤 언젠가는 또 나쁜 시절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집합적 사고인데 이게 뭐냐면